노소영의 위자료 20억 줘라. 자,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심은 20억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입니다. 다른 판결에 비해서. 그런데 많은 의미가 있대요. 자, 1년 반 만에 결론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가정법원 이 가사 4부는요. 오후 2시에 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 관장은요,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태원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혼인 생활의 파탄을 불러왔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이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 관장이 제기했던 위자료 액수가 무려 30억 원대라서 더욱 주목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1심 선고에서 이제 최 회장과 공동으로 20억 원을 이제 배상하라 이런 선고가 난 겁니다. 이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20억 원과 같은 규모입니다. 자, 최태원 회장과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그동안 노소영 관장은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단어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가정의 가치.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선고에서 위자료 액수가 상당액이 나왔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이에요. 남편을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니라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인데 20억 줘라. 야, 이거 하재근 교수님, 이 통상적인 금액이 아니라고요? 네, 이런 게 이제 상간소송이라고 하는데 상간소송 위자료가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도 좀 많은 편이라고 하거든요. 예. 더 간혹가다 더 많으면 이제 4천만 원 정도 나오고 정말 간혹가다가 아주 많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5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거였는데 예. 억대가 넘어가는 건 보통 일반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였는데 노 관장이 이렇게 이제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뭐를 주장했냐면 첫째, 김 이사장으로 인해서 혼인생활의 파탄이 초래됐다. 둘째, 나는 그로 인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셋째, 최태원 회장이 김 이사장한테 1천억 원을 넘게 썼다. 이런 이유를 주장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 이사장은 첫째, 그 혼인관계는 나 때문에 파탄 난 게 아니라 원래 파탄이나 있었다. 예. 둘째, 1천억 원 썼다는 건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맞섰었는데 지금 판결은 20억 원을 주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20억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 최태원 회장 상대로 위자료 소송했었잖아요. 그때 20억. 자, 이번에 또 상간녀를 상대로 20억. 그러면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는 20억 받고 이게 아니래요. 이게 아니랍니다. 이게 법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따져볼 게 있습니다. 자, 박승계 변호사님, 네. 일단 이번 판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금액 자체는 상당히 큰 화두의 쟁점이었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판결 주문이 선고될 것임은 예견된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공동 불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최태원 회장과 그 상대방인 김희영 이사장은 부정행위로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긴 공동 불법 행위자입니다. 공동 불법 행위자 상호간에는 이른바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가 성립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두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사건에서 이 두 사람이 이 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것과 동일한 구조가 형성됩니다. 둘이 때렸을 때 둘이 합쳐서 20억을 내라 하는 20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이렇게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중 어느 일방을 지목해서 20억 전체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가해자 중 어느 한 일방을 지목해서 10억만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어떤 형태의 요구이든 가해자 측은 모두 다 응해야 합니다. 다만
어느 한 가해자를 지목해서 20억을 청구해 그 가해자가 20억을 전액 다 지급했음을 전제로 그때는 실제로 지급했던 그 가해자가 다른 가해자를 상대로 반 정도는 나한테 부담해야 한다. 너의 부담 부분은 반 정도이니 나에게 그 반 부분을 지급해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최태원 회장이나 김희영 이사장이 서로 간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낮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이제 상간녀가 얼마나 이제 화가 많이 나요. 그 아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내 남편이랑 바람 폈지. 그러니까 돈 내. 그래서 주는 게 이자료고 2천, 3천도 일반인한테는 꽤 커요. 어찌됐든.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면 김희영 이사장이 나 돈 없는데요. 그러면 옆에서 최태원 회장이 내가 20억 다 줄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됩니다. 만약 이 사건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선고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면 두 사건이 병합되었을 것입니다. 두 사건이 병합되었다면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이사장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형태의 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인데 최태원 회장과 이혼 등 소송이 먼저 제기되면서 이미 1심을 거쳐 항소심을 지나 상고심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은 이제야 막 1심이 끝난 상태입니다. 1심이 끝난 상태이다 보니 사실 재판부가 다른 상황에서 앞서 최태원 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위자료로 20억 원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지나치게 이례적이다. 여타 사건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김희영 이사장 재판부에서 1억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 원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부분은 최태원 회장 항소심 재판부의 그 결정을 받아들여서 보조를 맞춘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지금까지 역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 지급 액수가 가장 크게 인정된 금액이 2억 원이었습니다. 2억 원도 지금까지 판례는 2억이 제일 많았어요? 2억 원도 최태원 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해 선고한 금액입니다. 이 재판부가 더 나아가서 이 사건에서 20억 원을 선고했는데 하급심인 또 다른 1심 김희영 이사장 재판부가 20억 원을 선고하면서 하급심에서 이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액수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1심에서도 이제는 몇 억씩 위자료가 나올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위자료 금액 인정은 사실심의 정권상 즉 1심과 항소심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 모두가 대법원에 상고됨을 전제로 할 때 만약 대법원이 지나치게 그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다면 어떤 이유로 파기환송을 할지 법조인인 제 입장에서는 논리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결정을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20억은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은 크진 않다. 사실 인정의 오류라든가 법리 해석의 잘못이라면 이는 여타 법리를 통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수 있지만 어떤 불법행위 상황에서 그 금액 인정은 이른바 사실심의 정권사항이라 대법원이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즉 하급심인 2심에 이어서 1심까지도 물론 동일한 사실관계이긴 합니다만 20억 원을 인정했다면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 판결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여타 하급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여타 사건에도 이 판결은 하나의 확립된 견해로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억대 위자료 판결이 수시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자, 법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20억도 상간녀 소송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 또 아내들 입장에서는 바람핀 남편이 저렇게 바람펴가지고 우리 가정 파탄 났는데 그 상대 상간녀는 얼마나 정말 보기 싫겠어요. 그래서 그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라도 내가 받아내려고 했는데 이걸 내 남편이 줘도 된다. 이거는 조금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내들 입장에서 법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와 금액 커졌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앞으로 다른 재판에서도 뭐 5천만 원, 최대 한 번 나왔던 2억 원 이런 식으로 좀 더 그냥 제가 조사해 보니까 평균이 2,100만 원 정도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훨씬 넘어서는 금액이 되겠나 하는 기대감을 준 부분도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아니 이거를 지금 아직까지는 여하튼 이혼 소송 중이다. 그럼 내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내 남편 돈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니 지금 내가 결혼해서 위자료를 받는 건 내 결혼 생활이 파탄난 나와 남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상간녀 소송을 낸 거는 이 부부 관계 하고 별도로 저 여성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해서 그
여성에게서 어떤 손해배상을 받고 싶었던 마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공동으로 내도 된다. 이게 별도 금액이 아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혼 소송을 하지 않고 상간녀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법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태원 회장과 연대해서 20억을 내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가죠. 이번 소송에서 또 핵심 쟁점이 뭐였냐면 이른바 소멸시효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바람피는 걸 언제 알았느냐. 피해자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도를 알게 된 뒤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오늘 선고의 쟁점이었다고 하던데. 네, 그래서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주목이 됐었는데요. 노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게 지난해 3월입니다. 예. 앞서 설명을 들으신 대로 민법 제766조에는 이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김 이사장 측은 노관장이 외도와 상간녀 상대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이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노관장 측은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김 이사장의 행위로 인해서 이 노관장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검토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요. 원고의 혼인생활 경과 등을 고려했을 때 이 피고 김희영 이사장의 책임이 다른 불법 행위자인 최태원 회장보다 비교해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상간녀 소송과 별도로 진행되는 본소송, 이혼 소송도 이제 대법원 재판 앞두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앞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결국 돈을 더 벌까? 공감 능력 제로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니까 제 가슴 속에는 완전히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그 사람은 뭐 돈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저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반대일까?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제가 자신의 사람을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새로운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뭐 재판에 대해서 김희영 이사장이 어떤 입장을 냈는지는 아직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이제 본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혼 소송에 상간녀 상대 소송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20억. 근데 상간녀 소송에도 20억 맞네라고 했으면 글쎄요, 이거 뭐 이 재산 분할 등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만큼 20억 원의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자체가 여러 실무 하급심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 액수가 상당히 많이 인정되었는데 사실 쟁점이 되었던 SK 주식의 경우에 특유 재산임을 배제하고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았으면 사실 노소영 관장에게 인정될 재산 분할 비율은 대폭 낮아짐이 합당했습니다. 기존 판례에 비춰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5%가 인정되었는데 이는 기존 판례와 다르게 이 재산 분할에 이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 외에도 위자료적 요소를 고려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물론 앞선 대법원 판결 중에 우리의 재산 분할은 각자가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가지는 청산적 요소 외에 이혼한 이후에 각자의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부양적 요소에 더해서 위자료적 요소도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35%의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되었다는 의미는 위자료적 요소를 우리나라 재산 분할에도 대폭 반영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만약 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이혼소송 판결이 미국의 이혼소송 판결과 상당히 흡사해지게 되는데 현재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으면서 향후 시대 변화에 따라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 청구를 구할 수 있는 파탄주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파탄주의로 전환하였으니 유책 배우자도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게 위자료적 요소를 고려해서
재산 분할에서 상당 부분 그 기여들을 낮춤으로써 재산적 여유, 즉 경제적 여유를 깎아버리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도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에도 대폭적인 위자료적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간톡죄를 대체하거나 파탄주의를 대비한 위자료 요소의 대폭 반영 기세가 현재까지 비춰지고 있는데 대법원이 이 판결을 그대로 반영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즘엔 바람핀 사람이 이혼해 그러면요. 아내 입장에서는 누구 좋으라고 이혼 안 해? 그럼 이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유책주의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이혼하자고 못 해요. 근데 서양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 같은 데는 그냥 가정이 파탄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혼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건데 대신 돈을 많이 줘야 된다. 위자료 20억, 30억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